여러분 반갑습니다. 전초장투입니다. 계좌부터 공개하면서 시작할게요. SCHD 2140주, QQQM 75주, 마지막으로 부 23주 보유하고 있습니다. 구독자님들은 노후 준비를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노후 준비라고 생각해 보면 아직 먼 미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요. 이제는 곧 다가올 현실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오늘은 제가 생각하는 노후 준비에 대해 말씀드려 볼까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않으셨죠?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우선 기본적으로 직장에 다니고 계신 분들이라면 매달 국민연금을 납부하실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단계로는 퇴직연금이 있는데요. 여기까지가 대한민국의 대부분 직장인들이 기본적으로 노후를 준비하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국민연금은 현재 3040 세대조차 제대로 받을 수 있을지 의문인데요. 그런 것을 대비해서 당연히 여기서 그치면 안 됩니다. 하나의 현금 흐름, 파이프라인을 더 구축해 놓으셔야 하는데요. 바로 개인연금입니다. 개인연금으로는 IRP, 연금저축펀드, ISA 등이 있는데요. 제가 주위 사람들과 얘기할 때 주식 투자에 부정적인 견해를 가진 분들이 많기 때문에 주식을 해야 한다, 하지 말아야 한다 라는 얘기는 일체 하지 않는 편인데요. 그래도 몇몇 가까운 지인들에게는 연금저축펀드만큼은 반드시 계좌 개설해서 운용하면 좋겠다고 자주 말합니다. 제 유튜브 채널을 시청해주시는 분들의 연령대가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보통 40대 분들과 50대 분들이 가장 많았는데요. 근소한 차이지만 현재는 25세에서 34세의 연령이 33.4%로 가장 높아졌습니다. 실제 투자를 하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에 관계없이 청년층이 금융자산에 대해 관심이 높아졌다는 얘기겠죠. 아주 좋은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영상 초반부에 항상 제 계좌를 공개해 드리는데요. 보여드리는 계좌는 일반 계좌에서 투자하고 있는 현황을 공유 드린 겁니다. 저 역시 연금저축펀드 계좌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주식 계좌는 크게 일반 계좌와 절세 계좌로 나눌 수 있는데요.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자 하는 연금저축펀드는 절세 계좌로 분류됩니다. 우선 말씀드리기에 앞서 계좌 종류가 여러 개 있잖아요. 각각의 목적이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연금저축펀드는 부자가 되기 위해서 투자하는 계좌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위해서 도와주는 계좌 정도로 생각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그럼 간단하게 두 계좌에 대한 차이점을 알아볼까요? 우선 일반 계좌는 계좌 안에 들어있는 금액에 입출금이 자유롭습니다. 절세 계좌는 입출금하는 데 있어서 어느 정도 제약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만 보면 일반 계좌에서 투자하는 것이 목돈이 묶일 일도 없고 내가 필요할 때 금액을 바로 인출해서 사용하면 되니까 더 좋고 편해 보이죠. 장점이 있는 만큼 당연히 단점도 있습니다. 우선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역시 세금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일반 계좌는 결과적으로 납부해야 할 세금이 절세 계좌에 비해서 더 많고요. 절세 계좌는 일반 계좌에 비해서 세금을 적게 냅니다. 절세 계좌 내에서도 납입 요건, 연금 수령 요건, 의무 가입 기간이 조금 더 까다로운 연금저축펀드의 세제 혜택이 ISA 계좌보다는 더 좋고요. 즉 제약이 많은 만큼 장기적으로 세금 면에서 훨씬 더 유리한 조건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볼까요? 키움증권에서 자료를 참고했고요. 우선 연금저축펀드는 직장인이나 주부, 연령에 관계없이 누구나 만들 수 있습니다. 최소 5년 이상의 가입 기간을 가져야 하고요. 연금 수령은 55세 이후부터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55세에 가입을 한다면 60세부터 연금 수령이 가능한 거겠죠. 반대로 40세에 가입했다면 가입 기간 5년이 되었더라도 연금 수령은 하지 못하고요. 10년을 더 투자한 후에 최소 55세부터 연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자, 첫 번째로 중요한 것이 여기 있죠. 55세부터 69세 사이에 연금을 수령하신다면 5.5%의 연금소득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70세에서 79세 사이에 수령하신다면 4.4%, 80세 이상의 수령을 하신다면 3.3%의 낮은 소득세를 납부하고 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미국 주식을 투자한다고 가정하고 일반 계좌에서 배당금을 받는다면 15%의 배당 소득세를 납부하고요. 주식의 양도 차익에 대해서는 22%의 높은 세금을 납부하게 되는데요. 55세부터 연금을 받는다고 하면 5.5%의 낮은 연금 소득세를 납부하는 것이니
절세 효과가 엄청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제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여기 있습니다. 바로 과세 이연이 가능하다는 점인데요. 과세 이연이란 말 그대로 세금을 뒤로 미룬다 라는 의미입니다. 연금 수령 전까지 세금을 내지 않고 수령 시점에서 연령대에 따라 5.5%에서 3.3%의 저세율을 적용받는 거죠. 이게 정말 중요하죠. 배당 재투자를 하거나 시세 차익에 대한 리밸런싱이 필요할 때 세금을 전혀 납부하지 않고 전부 재투자할 수 있기 때문에 처음 5년 정도는 일반 계좌와 큰 차이가 없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 차이는 엄청나게 벌어지게 됩니다. 당연하겠죠. 100만 원의 배당금을 받는다고 가정하면 일반 계좌에서는 배당 소득세 15%를 공제하고 실제 계좌로 들어오는 금액은 85만 원이 될 겁니다. 반면 절세 계좌에서 투자하는 금액은 100만 원이 그대로 들어올 겁니다. 그렇게 되면 15만 원만큼의 자산을 더 매수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 직장인이라면 연 600만 원까지 세액 공제를 해주는 혜택이 하나 더 있습니다. 급여가 5,500만 원 이하라면 16.5%, 5,500만 원을 초과한다면 13.2%까지 연말정산 때 돌려줍니다. 물론 연말정산할 때 결정 세액이 0원이라면 세액을 공제할 것이 없으니 환급받는 금액은 없게 되겠죠. 그 경우가 아니라면 연 100만 원을 납입하던 300만 원을 납입하던 600만 원을 납입하던 600만 원까지는 13.2%에서 16.5%의 수익률을 챙기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계좌에 금액을 납입하는 것만으로도 적용이 되니까요. 이 점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도 물론 엄청난 혜택이지만요. 제가 생각하는 더 큰 장점은 앞서 말씀드린 낮은 세율의 연금소득세와 과세 이연의 효과가 가장 큰 것 같습니다. 따라서 직장인이 아닌 주부라도 연금저축펀드를 가입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절세계좌에서 운용하는 투자금은 금융소득 종합과세나 건보료에 반영되지 않으니 일반 계좌에서 투자하는 종목들의 배당금이 많아졌을 때 절세계좌를 활용하는 방법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연금저축펀드에서 어떤 종목을 매수해야 할까요? 연금저축펀드에서는 개별 종목을 투자할 수 없습니다. 괜찮습니다. 오히려 좋습니다. 장기간 투자할 것이니 우리는 한국에 상장된 미국 ETF 상품을 구매하면 됩니다. 대표적으로 S&P 500, 나스닥 100, 미국 배당 다우존스가 있는데요. 상품 이름 앞에 붙는 타이거나 라이즈, 에이스 등은 해당 상품을 운용하는 회사를 의미합니다. 미래에셋의 타이거, 한국투자증권의 에이스, 신한투자증권의 솔 등이 있는데요. 사실 어떤 회사를 선택하셔도 또 세 가지 ETF를 어떤 비중으로 투자하셔도 크게 의미는 없습니다. 내 투자 성향을 파악하고 세 가지 ETF를 내 상황에 맞게 비중을 설정하셔서 투자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중요한 것은 매도하지 않고 오래 보유하는 것입니다. 연금저축펀드는 그 어떤 레이스보다 더 길게 생각하셔야 합니다. 나이가 40세여도 앞으로 최소 15년은 투자해야 하고요. 30세라면 25년, 지금 25세라면 앞으로 30년을 투자해야 합니다. 절대로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리해서 많은 금액을 넣을 필요도 없고요. 여러분들의 계좌에서 매달 자동 이체되는 휴대폰 요금, 교통비, 공과금, 보험비처럼 생각해야 합니다. 가격에 대한 걱정도 접어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최소 10년, 20년 투자할 건데 지금 가격이 뭐가 중요할까요? 지금 사고 안 살 거면 또 모르겠지만 매달 꾸준히 10만 원, 30만 원씩 투자할 거면 전혀 상관없습니다. 그냥 월급날마다 꾸준히 사면 됩니다. 월 30만 원씩 연평균 6%의 수익률을 내면 30년 후 평가 금액은 3억 원입니다. 투자 원금은 1억 800만 원, 심지어 배당 재투자는 가정하지 않았음에도 수익은 2억 원 정도입니다. 3억을 4% 룰에 맞춰서 연 4%씩 인출한다고 해도 원금은 줄어들지 않으며 매년 1,200만 원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배당률이 1.5%만 되어도 연 450만 원, 3%라면 연 900만 원입니다. 물론 이것으로 생활비 전체를 마련하기는 힘들 겁니다. 하지만 은퇴할 시기쯤 매달 30만 원 투자로 이 정도 현금 흐름을 만들어내는 것이라면 아주 훌륭한 성과가 맞습니다. 그래도 금액이 아쉽다면 월 투자 금액을 지금부터 40만 원, 50만 원으로 늘리면 됩니다.
여유가 더 있다면 세액 공제 한도인 600만 원을 넘어서 연 1,800만 원까지 납입하면 됩니다. 그런데 역시 한 가지 걸리는 것은 연금저축펀드는 현재 연 1,500만 원까지만 연금소득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데요. 만약 내가 1,500만 원을 초과해서 더 인출하고 싶다라고 하신다면 1,5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분리과세 또는 종합과세 중 선택이 가능합니다. 즉 혜택을 받는 금액이 연 1,500만 원까지밖에 안 된다는 점인데요. 이 점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불과 재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연 1,500만 원이 아니라 연 1,200만 원까지였습니다. 국민연금이 위태로운 지금 이 시점에 개인연금에 대한 혜택을 늘려주는 것은 좀 무서운 얘기지만 국가에서 더 이상 우리 국민들의 최저 생계를 책임져 주지 못한다는 의미와 같고요. 저에게는 각자 도생하라는 의미로 다가옵니다. 앞으로는 이 한도가 점점 더 늘어나게 될 테니까요. 걱정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현재 구매력 기준 1,500만 원을 수령하게 되면 5.5%의 연금소득세를 납부하고 실제 받게 되는 금액은 월 118만 원 정도 되는데요. 물론 개인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연금저축펀드뿐만 아니라 다른 현금 파이프라인을 계속해서 준비하고 있는 제 기준에서는 연금저축펀드에서 월 118만 원 정도의 현금 흐름 정도면 아주 훌륭한 파이프라인이라고 생각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부자로 만들어주는 계좌가 아닌 노후에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창출한다 라는 목적에 맞게 연금저축펀드를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쯤 되면 저렇게 상승한다는 보장이 있냐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또 계실 것 같은데요. 이 이야기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제 채널의 다른 영상에서도 많이 다루었으니까요. 참고 부탁드립니다. 주식시장은 계속 반복됩니다. 역사가 반복됨에도 불구하고 투자에서 성공하는 사람은 되게 적죠. 사람들의 심리 역시 시간이 지나도 그대로이기 때문입니다. 적은 금액이더라도 연금저축펀드에서 작은 공을 오랫동안 굴리다 보면 노후에 분명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장담합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저와 함께 투자를 오래 이어나가실 분들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제게 큰 힘이 됩니다. 이제 어느덧 2024년의 마지막 달인 12월이 다가오는데요. 연말 마무리 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전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 최상투였습니다.